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서정윤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평소처럼 요리하는 게 아니라 반려견에 대한 이제 정보랑 지식을 조금 공유를 하고자 해서 오늘 이제 반려견 정보 강의를 준비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아니라 세상에 멍청한 개는 없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반려견에 대한 기초적인 훈육, 교육 지식 뭐 이런 거를 오늘은 공유를 하고 다음번 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뭐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사료 선택법, 뭐 이제 올바른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할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어, 기초적인 훈육할 때 어떤 거를 주의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공유를 할게요. 일단 PPT로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어, 자, 세상에 멍청한 개는 없다. 예, 제목이 요거인데요. 주제도 똑같아요. 세상에 멍청한 개는 없다고요. 어, 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각각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반려견을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라든지 그런 게 조금 조금 달라요. 그냥 이제 뭐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나 뭐 동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성향이 되게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교육에 대해서 따로 이제 강아지 교육을 시키나요? 훈련을 시키나요?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강아지부터 먼저 소개를 할게요. 잠깐 나왔는데 이쁘죠? 수컷이에요. 강아지 이름은 봉구고요. 나이는 5살이에요. 말티즈고 5살이고요. 이 친구가 지금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사실 좀 문제가 많은 강아지였어요. 이제 좀 애초에 유기견이었고요. 그리고 가금류 알러지가 있어서 닭이나 오리나 이런 걸 먹으면 좀 많이 난리가 나요. 또 실개골 탈구가 있고요. 분리불안이 좀 많이 심해가지고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케어를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고쳐졌어요. 대부분이 고쳐졌고 그래서 요 이제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하고자 했고 저기 10시 방향에 있는 게 저희 집 제일 처음 왔을 때 음, 그리고 점점 이렇게 나아져서 지금 이렇게 이쁜 강아지가 됐고요. 요 노하우를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많지만 그 훈련이나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보시면은 뭐 저희 강아지는 가르쳐도 몰라서 안 가르쳐요 이런 분도 있으시고 이제 강아지한테 그냥 뭐 자유롭게 살게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가르치는 게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이렇게 그냥 자유방임주의로 놔두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그냥 밥 주고 산책하고 예뻐해주면 되지 그냥 뭐 꼭 가르쳐야 되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반려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재롱을 가르치는 거는 선택일지 몰라도 훈육을 하는 거는 필수입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강아지는 반려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기른 가축으로 추정이 된 동물이에요. 그만큼 이제 사람이랑 오랜 시간을 함께 왔고 사람이랑 오랫동안 교류를 해오면서 그 유전자의 마인드에 이게 다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다른 이제 동물 포유류들이랑 인간이랑 교류하는 정도가 달라요. 인간이랑 사회화가 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반려견을 우리 집에서 이제 가족으로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냥 마음 대 마음이 있는 대상으로서의 커넥트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화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해줘야 돼요. 자, 강아지는 지능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교류를 할 줄 아는 동물이고요. 사람처럼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지능이 있는 동물은 많아요. 바퀴벌레도 지능은 있어요. 근데 음, 근데 감정이 중요해요. 강아지는 슬퍼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알고 행복해할 줄 아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물론 이제 포유류들의 대부분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반려견 그리고 반려묘 이런 이제 저희 반려동물들은 거기에 대해 이런 그 정도가 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교육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작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야생의 습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개라는 동물이 야생의 습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족이라는 집단 내에서도 리더를 정하고 이제 친구를 정하고 이렇게 정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회화 교육이나 예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일단 그러면 교육이나 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강아지는 남자랑 똑같아요. 나이를 먹어도 애기입니다. 어린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채찍과 당근이 제일 중요해요. 채찍이라고 때리는 건 아니고 올바른 체벌과 칭찬과 보상이 중요합니다. 예, 잘못했으면은 그냥 올바르게 혼내는 게 중요하고요. 잘했으면 그만큼 칭찬을 하고 보상이 주어져야 올바르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제 반려견들에게 인식이 되고 교육이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체벌과 칭찬에 있어서 키포인트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지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체벌이나 칭찬이 이루어지면은 반려견은 인지를 못해요. 사람은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 결과가 이 칭찬과 보상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 텀이 긴데 반려견은 그 당장의 행동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실수할 당시에 바로 내가 뭐라고 하면은 아 여기에다가 소변을 보면 안 되는구나 하겠지만 다 끝나고 일 다 지나고 난 뒤에 혼내게 되면은 왜 혼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즉각적인 체벌과 즉각적인 칭찬과 보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올바른 체벌은 무엇인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못을 한 즉시 혼내는 거예요. 잘못을 한 즉시 혼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혼낼 때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반려견은 사람만큼 자아 정체성이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반려동물이니까 이름을 정해주잖아요. 뭐 이제 저희처럼 봉구 아니면 이제 우리 장정원 리더님 집처럼 양양이 이렇게 이름을 막 정해주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이제 그게 나를 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긍정적인 단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단어가 나오면은 내가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단어가 나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이제 뭐 그냥 양양아 해도 오고요. 멍청아 하고 불러서 오고요. 그냥 와요.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단어에 긍정적인 의미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는 불러도 안 와요. 눈치를 봐요. 이러는 리더님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혼낼 때 이름을 불러서 혼내지 않았는가. 이름을 불러서 혼내면요. 이 그 이름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면 긴장을 합니다. 뭘 해야 되지? 라고 됩니다. 근데 칭찬을 할 때 이름을 많이 불러준 강아지는 이름을 부르면 좋은 일 있나 보다 하고 와요. 그래서 혼낼 때는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폭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소리랑 작은 자극으로 충분해요. 강아지가 잘못하면 코에 딱밤을 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강아지 코는 강아지 전 신체 부위에서 가장 민감한 부위 중에 하나예요. 신경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그냥 어디로 비유를 해야 좋을까요? 중요 부위를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정말 아파하고 정말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내고 그냥 깨갱하고 이렇게 꼬리 내리고 말 건데 정말 아파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야생의 습성이 있어서 내가 아파도 아프다고 막 그렇게 징징대고 티를 많이 내질 않아요. 그냥 꼬리 내리고 제가 졌어요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때리시면 안 되시고요. 꼭 코를 때려야겠다 하시면은 그냥 톡 쳐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톡 치는 것보다는 사실 소리가 제일 좋아요. 우리 이제 뉴트리라이트 저런 영양제 안에 조금 들어있는 걸 이렇게 때리면 딸깍딸깍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걸로 하시거나 아니면 페트병에다가 동전이나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정말 큰 잘못을 했을 때 사소한 데 막 하면 안 되고요. 정말 큰 잘못을 했을 때 이놈 하면서 딱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한 3번, 4번 내지 5번 내로는 교정이 돼요. 강아지한테 제일 자극이 되는 건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낼 때는 그렇게 혼내시는 게 더 좋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놀이랑 체벌을 엄격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혼낸 다음에 강아지가 잘못했어요 하고 애교 막 부리잖아요. 이쁘다고 이뻐해 주면 안 돼요. 혼낸 다음에 30분 정도 너무 내가 도저히 마음이 열해서 안 되면 그래도 10분 정도는
혼내고는 자극을, 다른 뭐 칭찬이나 뭐 이제 예뻐해주는 행동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를 하는 순간 이거는 체벌이 아니라 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혼났으니까 잘못됐다, 앞으로 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혼날 때 이렇게 귀여운 짓을 하면은 이뻐해 주네. 교육놀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내는 거는 딱 혼내고 놀 때는 정말 재밌게 놀아주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은 톤으로 단호하게 타일러 주셔야 돼요. 이름 부르지 말고 그냥 야, 이놈 이런 거 한마디면 돼요. 그렇게 강아지는 목소리 톤, 눈빛, 표정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낮은 톤으로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교육이 제일 잘 돼요. 보통 이제 보시면 특히 저희 어머니도 그러지만 잘못하면 야, 봉구 왜 잘못했어? 막 이렇게 혼내요. 근데 강아지한테 그거는 혼내는 게 아니라 주인이 흥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랑 똑같아요. 강아지들끼리 싸울 때 보시면은 낮은 톤으로 그롤링을 하잖아요. 으르르릉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낼 때도 낮은 톤으로 해야 돼요. 높은 톤으로 하면은 강아지 입장에서 왕왕왕왕왕 이거예요. 그냥 서로 짖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혼낼 때는 무조건 낮은 톤으로 단호하게 짧게 표정도 굳혀서 정색하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일단 포인트고요. 그래서 가장 잘못된 훈육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 뭐냐면 쓰레기예요. 강아지가 내가 나간 사이에 사고를 쳤어요. 집을 어지럽혀 놨어. 집에 들어와 보니까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혼낼 때 봉구 너 왜 이래놨어? 나 없는 사이에 왜 사고 쳐?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쓰레기 이렇게 우리 형아 나간 사이에 집을 어지럽혔으니까 내가 혼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무서워. 형아 갑자기 왜 혼내지? 난 형아 와서 너무 반가운데 왜 나 혼내는 거지? 나 형아 반겨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거 많이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은 가족들이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나한텐 꼴이 잘 안 흔들어져. 나한테 잘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혼내시면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집을 어지럽혀 놓는 강아지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치우고요. 다음번에 나가기 전에 강아지 놀거리 뭐 찢어도 되는 장난감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던져주시고 좋은 환경에 그냥 놔두시고 일부러 이제 이렇게 어지럽힐 수 있는 걸 놔둔 다음에 방에 들어가요. 몰래 봐요. 그리고 그걸 물어 뜯는다. 그때 나와서 바로 혼내셔야 돼요. 그거 한 3-4번 정도만 하면 나갔을 때 어지럽히고 이런 거 없어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칭찬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강아지들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이제 강아지 냄새 나는 거 그리고 산책하고 와서 씻기는 거 되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사람은 나는 뭐 좋은 샴푸를 쓰고 뭘 하고 이러는데 사실 반려견에 대해서는 어떤 세제를 쓰고 어떤 거를 써야 좋은지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우리 강아지 목욕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건데 어, 요게 이제 저희 이제 아메이 제품 중에 에로씨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 요걸로 씻기시면 되게 좋거든요.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게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우리 대구에 계시는 김기훈 리더님께서 요거 이제 제품 테스트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김기훈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김기훈 리더입니다. 소중한 반려견을 교육시키는 방법과 더불어서 집에 있는 강아지들 씻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우리 강아지들 목욕시키기에 좋은 아이템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일반적으로 강아지들 목욕시킬 때는 애견용 샴푸를 많이 쓰는데 강아지들 피부는 사람 피부랑 또 다르고 좋은 제품으로 신경 써서 씻겨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으로 목욕시키면 좋냐? 자, 여기 아메이 홈 제품인 에로시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입니다. 소중한 우리 반려견 목욕의 세정제라니 이름만 들으면 의아하시겠지만 제가 재밌는 실험으로 이게 반려견과 더불어서 우리 피부에도 안전한 제품인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pH 농도표가 있어요. 이거 다들 아시죠? pH 시약으로 확인했을 때 붉은 쪽으로 갈수록 산성, 푸른 쪽으로 갈수록 알칼리를 띠게 되는데 사람의 피부는 그리고 사람의 피부와 강아지들 피부가 약환성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세제나 비누는 보통 알카리성을 띠고 있는데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성을 띠는 피부에 이러한 알카리성 제품이 닿으면 피부막이 손상되고 또 민감해지는데, 그래서 우리 강아지 목욕에 쓰일 에로시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게 우리 손세정제로 많이들 쓰시는 그런 아이 깨끗 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 요거는 pH 시약, pH 농도를 확인해 주게 해주는 시약인데요. 자, 이걸 각각 여기 물이 담긴 통에 넣고 산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뚜껑 열고 시약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산성인지 알칼인지 알 수 있게 해주거든요. 각각의 물에 넣고, 잠시. 자, 우리 물은 일반적으로 중성이죠. 자, 여기에 아이 깨끗땡 넣고, 자, 여기 LOC 주택용 다목적 세정제. 자, 그리고 pH 농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쪽이 아이 깨끗땡이고요. 이쪽이 LOC 다목적 세정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손세정제가 알칼리를 띠고 있고 또 이쪽은 산성을 띠고 있죠. 저희 아까 보여드렸듯이 피부를 위해서는 피부와 같은 산도를 띠는 제품, 이런 거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피부에는 좋은데 또 잘 안 씻기면 어쩌나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오염된 것 중에 딱히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기름때죠. 구두약이 하나 있는데요. 구두약은 석유 찌꺼기로 만든 왁스예요. 이런 게 묻으면은 정말 닦기 힘들죠. 이거를 피부에 묻어서 닦아낸다고 했을 때 LOC 세정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피부에 기름때가, 그것도 석유 찌꺼기 왁스가 이렇게 묻었어요. 이거를 묻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다목적 세정제 이용해서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조금씩 분해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자, 이렇게 질긴 우리 구대약이 다목적 세정제로 인해서 완전히 지워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손수건을 통해서 한번 닦아내 보겠습니다. 자, 빡빡 문지른 것도 아니고 살살 문질렀거든요. 근데 보습 성분 때문에 이쪽이 더 반들거려요. 보이시나요? 화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보습 성분 때문에 이렇게 닦아냈는데도 손이 보습으로 반들거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닦아냈는데 손수건에 구두약이 다 묻어버렸네요. 근데 이대로 물에 넣어서 세탁해 볼게요. LOC에는 제오염 방지제가 있어서 여기에 넣고 흔들어서 씻어낸다고 해도 때국물이 나와도 다른 곳에 붙지 않고 세면대에 넣어도 오염이 되지 않아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 기름을 씻어냈는데 기름때가 안 묻었죠? 기름때가 묻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손수건, 비비지도 않고 그냥 흔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보이시나요? 완전 뽀얗죠?
고농축 제품이라서 적은 양을 사용해도 충분하고요. 또 생분해성이라서 이렇게 피부에 민감한 자극을 민감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잔여물을 전혀 남기지 않고 또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해서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에요. 또 주택 청소는 물론이고 우리들 피부에도 안심이고 이쁜 강아지들 씻길 때도 안심이고 사용할 수 있는 강아지들 씻길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소개해드렸고요. 좋은 제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에로씨는 강아지 씻길 때 좋은 제품은 맞아요. 좋은 제품 맞는데 그래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 반려견이 피부병이 좀 심하다든지 아니면 원래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너무 어리다든지 너무 나이가 많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리 좋은 약산성이라고 하더라도 자극이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의사랑 상담을 해가지고 약산성 제품으로 씻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산성 베이스가 있기는 해요. 요 이제 귀라든지 아니면 항문이라든지 생식기 주변이나 이런 피부는 세균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약산성을 띠고 있고요. 일반적인 이제 팔이나 요런 등이나 요런 일반 피부 같은 경우는 강아지는 사람이랑 다르게 중성 피부예요. 그래서 세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씻기실 때 사실 뭐 야생에 있는 들개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반려견들은 한 번씩 이렇게 약용 세제 같은 걸로 이렇게 씻어주면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는데 약용 세제가 약산성 세제예요. 근데 약용 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되게 말 그대로 세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약용 샴푸 같은 걸로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용 샴푸로 강아지를 씻기게 되면은 엄청 건조해져요. 강아지 피부가 원래 이제 중성인데 갑자기 산성화가 됐다가 세균이나 기름기가 다 씻겨 내려가고 다시 원래대로 되면서 이 보습이 안 돼가지고 엄청 거칠거칠해지고 좀 괴로워하는 강아지들도 있는데 저희 에러시에는 보습 성분이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씻기시면 이제 효과가 되게 좋고요. 저희 이제 신명아 리더님 이렇게 가족들, 그러니까 장정은 리더님이랑 우리 양양이 같은 경우에는 LOC로 지금 현재 씻기고 있거든요. 그냥 원액으로 이렇게 발라서 물에 씻어서 이렇게 씻기는데, 그냥 일반 샴푸랑 다르게 뭐 특이한 향기나 이런 것도 안 섞여 있고요. 잔여물이 일단 안 남기 때문에 되게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요. 그래서 피부병이나 이런 거 염려가 오히려 더 적고요. 자극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개 냄새가 안 나요. 우리 이제 여기 집에 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개 냄새가 안 나요. 개 키우는 집인데도. 그만큼 또 세정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활용을 해주시면 되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반려견이 원래 피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강아지다 하시면은 꼭 의사랑 상담을 하시고 약산성 샴푸로 씻겨도 되는지 먼저 물어보고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마저 제가 다시 칭찬에 대해서 아까 하다가 넘어갔으니까 그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칭찬과 보상입니다. 체벌만큼 중요한 게 칭찬과 보상이에요. 강아지는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보상, 칭찬 이걸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주어져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잘 했을 때는 바로 칭찬이 들어가야 돼요. 뒤에 지난 다음에 칭찬을 한다거나 뭔가 하나를 해냈는데 칭찬을 하지 않고 다른 거를 더 바란다거나 하면은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좀 더 애교가 많은 강아지를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아지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잘했을 때 바로바로 칭찬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그냥 뭐 칭찬해주고 이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것도 강아지는 충분히 행복해하지만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은 아주 머리에 깊게 각인이 될 거예요. 원래 이제 뭐 자다가 떡 하나 떨어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되시고 자 사실 뭐 칭찬은 체벌이랑 반대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 칭찬할 때는 이름을 많이 불러주시면 좋아요. 이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단어라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우리 반려견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좀 더 안심을 하고 좀 더 행복해하고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칭찬을 하실 때는 이름을 많이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극을 주면 돼요. 칭찬하시면서 그냥 "어이구 이뻐." 하면은 그냥 "와 좋아하는구나. 나 이거 해야겠다." 이 정도가 끝나고요. "아이고 이뻐." 하면서 이뻐해 주면은 쓰다듬어 주면은 '와 정말 좋다. 나 이렇게 이뻐해 주는구나.' 이걸 알고 다음부터 더 열심히 애교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이렇게 쓰다듬는 좋은 자극을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칭찬하는 입장인데 내가 너무 이뻐서 흥을 주체를 못하고 막 이렇게 "으아 너무 이뻐. 왜 이렇게 이뻐." 막 이렇게 하면은 얘들이 사람이랑 다르게 반려견 동물들은 리미트가 조절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수치를 넘어서면은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심박수가 너무 올라가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하실 때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자극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해 주고 좋아하는 음식을 주고 그게 행복한 그런 게 만들어졌다 하면은 거기에서 그냥 적당히 살살 멈춰 주시면 좋아요. 끝까지 가는 거는 안 돼요. 끝까지 가시면은 너무 흥분해 가지고 교육이고 뭐 훈련이고 뭐고 그냥 모르고 너무 좋아 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밝고 높은 톤으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아 낮은 톤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높은 톤은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름을 부를 때나 칭찬을 하실 때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오버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오버를 하는 게 더 좋아요. 특히 교육을 할 때는 더 오버를 해 주셔서 칭찬을 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혼낼 때 "No." 그리고 칭찬할 때 "Yes." 요거 두 가지만 구분을 하셔도 반려견 행동에 정말 교정에 큰 도움이 되고요. 사실 뭐 오늘 준비한 거는 사실 요런 기초적인 부분이 다기 때문에 PPT는 여기서 사실 끝이에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제가 우리 집 봉구 훈련시킨 거 재롱 하나만 자랑 또 해야 되니까 요거 보여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소리가 안 나네요. 손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엎드려 하고 빵도 해요. 빵. 보라. 그리고 기다려. 기다려 하면은 안 먹어요. "먹어도 돼요?" "먹어." 하면 먹어요. 이쁘죠? 사실 봉구는 간식이 없어도 다 해요. 자기가 이거를 이런 행동을 하면 칭찬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하고요. 반려견한테 제일 좋은 거는 요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전체가 자기 놀이터고 자기 공간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주인이랑 떨어졌을 때도 정말 행복해하고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 장소에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요렇게 제일 기본적인 그런 훈육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틀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 저희가 또 요리도 하고 뭐 요런 거 저런 거 하시겠지만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제가 요렇게 빵, 뭐 앉아 이런 거 훈련시키는 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저희 봉구 아까 눈물 엄청 많은 거 봤죠? 이렇게 새까맣게 된 거. 고런 거 이제 없애는 그런 이제 알러지 케어, 좋은 사료 고르는 법 요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 강의를 약속드릴 거니까 그때 또 되시면은 우리 많은 이제 이렇게 반려견 기르시는 리더님들하고 이제 반려견 사랑하는 좋아하는 리더님들 다 오셔 가지고 정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밤 되세요.